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저 멀리 목포 지역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왔습니다. 목포 1개 2020 타경 5847 대지입니다. 주소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423 2분의 1 지분이죠. 김씨 지분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지상에 1억 3,636만 5,900원. 굉장히 잘 지은 건물 같습니다. 건물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건물이 멋지죠? 아주 잘 지었습니다. 여기 바다가 보이고 기가 막힙니다. 1억 3천여만 원 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 그런데 감정 금액은 110만 6천 원이다. 굉장히 저렴하죠? 건물 위치도 하나 보겠습니다. 요 423번지에 경매가 나왔죠? 요 빨간색 네모칸이 건물입니다. 422번지와 423번지 양 필지에 걸쳐져 건물이 져져 있습니다. 여하튼 대부분 423번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우리는 현재 기록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86-2188 판결입니다.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는 A, B 소유이고 그 지상에 A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그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간섭법상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즉 토지는 A, B고 그 지상에 A 소유 건물이 있다. 그런데 토지 중 A 지분이 경매로 팔렸다. 이 경우죠. 그럼 판결 요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토지의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 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간섭법상의 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간섭법상 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하죠.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마치 토지 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즉 다른 공유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건으로 돌아봅니다. 토지는 공유죠, 공유. 그리고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잠깐 봅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면 현재 김땡땡 씨였다가 일부 지분이 박땡땡 씨에게 정여를 하게 됩니다. 주소가 22에 42, 그리고 박땡땡 씨도 22에 42. 아마 부부가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여자와 남자가 한 집에 살고 있으면 부부겠죠. 연령대도 77년생이고 72년생이고. 그래서 토지는 부부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김땡땡 씨,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소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에 들어갔다가 취하가 되었죠. 취소 기각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토지와 토지 지분과 건물을 경매에 넣었는데 건물은 취소 기각되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의 표시를 보면 목조 스트레이트 지붕 단층 단독주택 52.85평방미터.
목조 스레이트 지붕은 현재 없죠? 그렇습니다. 건물의 소유자 요 김땡땡 씨는 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단독주택을 160만 원에 매입을 해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리고 요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통밥입니다. 통밥. 정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황이 토지는 김땡땡과 와이프로 보이는 박땡땡 씨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건물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 새 거잖아요. 새 거. 그죠? 그렇게 되면 조금 전 봤던 그 판례와 똑 떨어집니다. 자, 다시 물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와 같이 관서법상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이 건물은 철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물의 평가액은 1억 3,600이다. 그런데 토지의 가격은 110만 원이다. 건물주가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건물주가 이 토지를 낙찰을 받아서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채무자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족들이 입찰에 참가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경매는 높게 쓰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그러면 여기 2분의 1 지분이죠. 2분의 1 지분이니까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있습니다. 즉 최고가 입찰 금액으로 공유자는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박입니다. 법원 문건 접수 현황을 봅니다. 송달 내역을 보면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는 제대로 도달이 됐죠. 그리고 쭉 보면 공유자 박땡땡 통지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송달 간주 발송 송달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공유자가 송달 받은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송을 함으로써 송달로 간주한다. 그렇게 송달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쭉 보시면 공유자에게 송달 간주, 즉 현재 공유자는 경매가 들어간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소가 동일 주소였죠. 22-42 가고도길 22-42 박씨도 가고도길 22-42 아마 지금 현재는 같은 곳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사연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공유자 박씨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고 송달 간주로 처리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우려가 확실하지만 송달 간주로 인하여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 또한 부부로 추정되는데 송달이 안 되고 하는 것을 볼 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역시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법정 지상권 물건에 투자하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고가의 낙찰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에 사서 경비 조금 붙여서 넘겨주고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낙찰을 받아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매도 경매 도의가 있습니다. 경매 도의 적당한 가격에 사서 적당한 가격에 넘겨줘야지 너무 택도 없는 금액에 낙찰받아서 또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을 1,000만 원, 2,000만 원 낙찰받아서 3,000만 원을 달라. 물론 잘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물건의 위치를 잠깐 봅시다. 바다가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쭉쭉쭉쭉 당겨봅니다. 자, 섬이죠?
육지화 더럽게 멉니다. 더럽게. 너무 비싼 금액으로 낙찰받아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갈 때는 이렇게 배 타고 마음대로 갔지만 올 때는 고기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는 적당히 해야 합니다. 너무 비싸게 낙찰받으면 이거 못 들어옵니다. 가서 치도 새도 모르게 이게 바다에 이거 수장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입찰할 때는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법정에서 성립 안 해서 철거 판결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철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거를 하면 절대로 제값에 못 받습니다. 이 물건 110만 원짜리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사서 철거까지 했다. 그리고 땅으로 판다. 절대 못 팔아먹죠. 철거를 했다. 그 순간 어디에서 어디에서 없어질지 모릅니다. 여기 철거했다. 돌아가는 배 못 탑니다. 돌아가는 배 못 타요. 그러니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자, 현재 다음 주 화요일 날 입찰일인데 조회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7이라고 써 있는 게 5분 이상 조회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5분 이상 조회를 했다는 것은 뭐 관심이 좀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입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낙찰받아서 뭐 적당히 넘겨주는 거. 싸게 낙찰받아서 적당히 넘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경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너무 퍽 쓰면 이거 피똥 쌉니다. 피똥. 집에 못 들어와요. 집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비싸게 낙찰받았다가는 이거 집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섬에 들어가는 배는 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오는 배 못 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라 이거예요. 이런 무슨 말이냐면은 싸게 낙찰받아서 그 건물주 도와준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 또 무리한 요구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찰받아서 그냥 비용 조금 받고 넘겨준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이 물건으로 팔자 고칠 생각하면 팔자 사나워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